이렇게 방첩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제거해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합참 차장은 김병주 라인으로 몰아 좌천시켰습니다. 비육사 출신이 국방부 검찰단장이 되는 건 최강욱 라인으로 몰아 막았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블랙리스트를 확인한 뒤 특히 의심되는 인사를 지목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있는 당시 김봉수 합참차장은 부임 넉 달 만인 12월 3일 내란 일주일 전 교육사령관으로 갑자기 자천됐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 부사령관이 될 자리에 김명은 전 장관과 가까운 사람을 앉히기 위해 특정인을 김병주 라인으로 몰아내보냈다는 겁니다. 불법 계엄 선포 한 달 전 육군 인사참모부장에게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보직될 테니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얼마 뒤 장관 지시로 무산됐다고 말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의 증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불법 계엄 한 달 전엔 국방부 검찰단장에 비육사가 오는 걸 막고 일주일 전엔 합참 차장을 교체했는데 여기에 모두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겁니다. 불법 계엄을 위한 인사를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입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가 있고 계엄에 연관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은 8개월 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방첩사가 실제 의료인을 포고령대로 처단하기 위해서 이른바 군의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최근 제보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JTBC가 이달 초 방첩사 블랙리스트 실무를 공개한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사이 국방부는 불법 계엄과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인사들의 대령 진급을 그대로 확정했고 육군은 JTBC가 불법 계엄 준비에 블랙리스트가 활용된 정황을 보도한 뒤에도 이들에게 새 보직을 부여했습니다. 제가 어제 JTBC 뉴스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김병주 리스트라는 게 나왔어요. 이 방첩사, 네.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방첩사에서 와 김병주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의원님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는가를 본 거죠? 네, 군에 제가 있을 때 예. 저랑 같이 근무했던 장성들이 누구고 또 저의 그 고향이나 저의 그런 어떤 지역 야. 연고는 누군지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아마 인사의 불이익을 줬을 확률이 있고요. 아마 그렇게 그래서 저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후배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분노스럽기도 하지만은 네. 저랑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네. 저의 부하라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우수한 장성들이 소외되고 또 일부는 전역까지 아마 했을 확률이 있거든요. 제가 있으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사실은 저랑 같이 근무했는데 아주 우수한 인원인데 자천되더라고요. 한직으로 밀려나고 그러다가 결국 전역하고 해서 가슴이 아팠고 그 친구들도 의원님하고 같이 근무한 것이 불이익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설마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김병주 리스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계엄을 비상계엄하고 쿠데타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위협 세력이 누구냐? 김병준 거죠. 그리고 군에서 자기들이 친위 쿠데타를 할 때 방해될 만한 세력, 그건 김병주랑 친한 어떤 장성들이 예.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웠고 네. 또 계엄이 일어나더라도 가장 민주당에서 계엄을 잘 알고 막을 사람이 김병주일 테니까 구의 싹을 잘라버리자 해서 이런 리스트를 만드는 걸로 보이고요. 오늘 오후에 방첩사하고 국방부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하고 와서 좀 보고를 해달라. 실제 이 실체가 뭔지. 네네네. 네, 그래서 오후에 한번 보고를 받아보면은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그 자료가 오면 저희도 네. 바로 좀 주십시오. 저희도 네, 적극 네.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 기자님 이거 민간인 사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고요. 네. 저는 이제 MB 때 했던 못된 짓은 다 했을 것 같아요. MB 때 문화체육부에서 했었죠. 블랙리스트 만들고. 예술인들 뭐 연예인들 블랙리스트 만들고. 근데 제가 볼 땐 윤석열 때는 언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있었을 것 같고요. 보면 왜냐면 또
실제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차차 밝혀져야 될 텐데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김병주 리스트라는 건 그럴 법한 게 네. 김병주 의원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계엄을 내란을 일으키지 못하잖아요.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지. 사전에 다 제거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었겠다 예.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첩사 특히 여인영 의원님한테는 육사 후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예, 여인영 사령관이 그냥 뭐 야 이거 알아봐라고 시켰을까요? 아니면은 내란 속의 윤석열이 뭔가 큰 거대한 음모와 계획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초반부터 뭘 하셨냐면 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그럼요. 대해서 집요하게 눈에 가시였죠. 파셨어요. 예, 그거부터 출발이 아닌가. 저는 왜 용산으로 이전을 하느냐 이거부터 의원님이 굉장히 세게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윤석열이가 여기에 직접 관여됐다고 저는 의심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용산 대통령실 이전한 봉에 서서 맞서 싸웠고 그 이후에 22년 그해 12월 26일 날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침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 맞아요. 예. 그때 서울만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도 침투당했다라고 맞아요. 의혹을 제기했는데 예.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를 간첩으로 몰았어요. 맞아요. 그 사과하면 될 텐데 그 당시 김은혜 대변인이 예. 김병주가 합참이나 국방부도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그 출처를 의심스럽다 하면서 간첩으로 모는 뉘앙스로 맞아요.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받아서 신원식 그 당시 국회의원은 출처 북한으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 주호영 원내대표도 출처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저를 간첩으로 막 몰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예. 극우 유튜버들이 그래. 김병주 간첩이다. 맞아요.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그때 엄청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때 윤석열 머릿속에는 예. 김병주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김병주가 가장 위협 세력이다 예. 생각을 그때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어허. 나중에 제가 알아봤더니 예. 회의를 했더라고요. 김병주 어떻게 처치해야 되나. 대통령실에서요? 제가 그 비서관 했던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았어요. 직접, 예. 12월 26일 날 무인기 침투했을 때 대통령실 침투됐다고 막 했는데 사실로 밝혀지니까 네. 저들도 엄청 코너에 몰리니까 김병주 어떻게 처치해야지 회의를 하고 결국은 간첩으로 몰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김병주와 가까운 군내 세력은 누구냐 파악하고 관리 시작하고 왜냐하면 본인들 머릿속은 이미 장기 집권을 위한 쿠데타 예, 계획이 예. 저는 윤석열, 예. 김용현 머릿속에 있었을 어허, 것이고 예. 그래서 저와 가까웠던 세력들은 장군들은 저 한직으로 보냈다가 전역시키고 예. 그랬던 거죠. 지금 그렇기 생각해보면 때문에 제가 저 때문에 사실 후배들이 숙청의 어떤 재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진짜 가슴 아프고 우리 그 같이 근무했던 전우들에게 진짜 뭔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행스럽게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 명명백백히 밝혀내야죠. 누구의 지시로 했는지 예. 또 이런 인원들이 누구였는지 예. 또 어떤 불이익이 갔는지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진짜 이게 끊임없이 되풀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MB 말씀하셨는데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 공안 검사들이 네. 이제 일종의 이제 간첩단 사건 같은 거 뭐 그때 이 갑자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순실 아니 네. 하여튼 뭐 그런 간첩단 네. 사건들 만들고 뭐 조직도 만들어서 하면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른바 조작 간첩 그렇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대장의 국회의원인 김병주 의원마저도 공산당 빨갱이 네.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을 조사한 후에 그렇죠. 김병주 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계엄이 성공하거나 했다고 한다면 네. 김병주를 수개로 해서 이런 그렇죠. 간첩들이 활약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 사람 육군 대장이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저는 아유. 충분히 이게 성공했으면은 저를 간첩으로 엮어서 네. 그때 이미 무인기 북한 침투됐을 때 간첩으로 묶으려 하다가 국민들이 일어나서 뭔 소리냐 김병주에서 거기 멍해가 벗어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사과 안 했어요. 그 대통령실에서. 예, 그때. 예. 김은혜 의원 지금 버젓이 있는데도 저한테 한 번도 사과 안 했어요.
진짜 진짜. 간첩으로 몰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야 저같이 육군 대장 출신이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하고 네. 그나마 빅스피커니까 방송에 나와서 제가 왜 이렇게 거기가 침투됐는지 지도로 분석한 것까지 시험까지 보였는데 예전에 민주운동 하시던가 또는 학생운동이나 뭐 노조운동 하시던 분들 중에 군사 독재 시절에 진짜 억울하게 간첩이나 이런 누명을 쓰고 했던 분들이 많았겠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그때부터 더 그때도 가열차게 저한테 그랬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그때 했죠. 여기 취재 맞아. 그때 네. 제가 이제 취재했을 때도 의원님 네. 그 말씀을 하셨고 방송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이 지금 뭐 이 나처럼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도 빨갱이 간첩으로 보는데 그때 민주화 네. 운동하고 학생 운동하고 노동 운동했던 사람들은 오죽했겠나 그 네. 생각이 드신다고. 네. 예, 지금까지도 이런 빨갱이 사냥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 진짜 너무나 끔찍한데요. 실제로 이 군형법 94조가 적용이 되면 방첩사가 실제로 정치관여한 흔적이 확인이 되면 이거는 엄청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봉 기자님? 뭐 당연히 그럴 텐데 네. 국정원법도 아마 그 문재인 정권 때 바뀌었죠. 정치관여 못하게 하고 네, 군내 그렇습니다. 군계 군내- 민간인 사찰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국정원도 암암리에 했다고 저희들은 활동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 모든 조직의 국정원 요원들이 다 들어갔었잖아요. 심지어는 그 각 정부 부처에도 있더라고요. 아이오들. 예, 아이오들이 예, 그러니까 조정관 음.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기자들이랑도 잘 지내요. 기자들 와서 막 밥도 사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항상 신용카드를 안 쓰더라고요. 현찰 쓰죠. 그러니까 그게 다 특활비였나 봐요. 특수활동.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그리고 항상 고급 식당에 가서 방이 있는 데서 기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자기들 보고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활동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약간 부활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첩보나 이런 정보 수집한다고 하고 사람 네. 사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국정원도 그런 마당에 여인형의 방첩사는 정말 대단하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에 뒤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압수수색해서.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보안사 그 보면 조난실이 있거든요. 그 정보들을 필름 형태로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인데 네. 필름 형태로 돌돌 말려 있대요. 어. 그걸 보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전두환 때 것도 다 볼 수 있다고 예, 하는데 예, 예. 그거를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압수수색가도. 그 군사기밀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그렇습니까, 부분 의원님? 한번 좀 그렇죠. 보고 싶어요. 사실 단순히 민간 사찰을 넘어서 저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건 네. 국회의원에 대한 그렇죠.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정치적인 중립을 아주 위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간 사찰 플러스 정치적인 중립 위반이기 예.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엄정히 봐야 되고요. 예, 방첩사가 그렇기- 국회 사찰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국회 예, 사찰한 거나 입법부를. 마찬가지였죠. 예, 예. 그 사실은 그때 무인기 침투됐을 때도 제가 간첩으로 몰리면서 국방부 합참에 있는 주요 지휘자들이 네. 혹시 저한테 통화를 한 기록이 있는지 어. 전부 그 핸드폰 국정원하고 저 방첩사가 조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국방에서 엄청 혼을 냈거든요. 예, 왜 이거는 내가 그 계산해서 한 건데 예. 너희들 국회하고 너 국정원하고 방첩사가 왜 주요 지휘자들 이렇게 핸드폰 포렌식하고 핸드폰 조사하고 예.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사찰 아니냐 하고 문제 제기했는데 예.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 이후에 블랙리스트까지 만들면서 더 조직적으로 어허. 관리를 하면서 예. 구테타를 계획하는데 어떤 녀석이 자기들에게 옹호 세력이고 어떤 사람은 잠재적으로 예. 반대하고 했던 건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면서 했던 그야말로 이 뭡니까? 아이고 진짜 후배들 숙청해는 리스트, 숙청 리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것은 예. 단순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예. 김병주와 가까운 세력 숙청 리스트 장군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숙청 리스트를 네. 만들어서 다 네. 제거하려고 했었다. 네네.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 의원실하고 자택하고 그 차량하고요. 도청 장치나 추적 장치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네.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모르니까. 간첩이라고 했으면 김병주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예, 누구를 미행자가. 만나는지 미행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도청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좀 그것도 의원님께서 확인하셔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숙청, 제거, 뭐 영현백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노상원이고 노상원 수첩입니다. 네. 이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진짜 실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끔찍한 정말 이거는 정말 상황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그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지규현 판사는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조악하게 뭐 글씨도 뭐 지렁이 글씨로 쓰고 해서 그 보관하고 있던 장소도 또 뭐 적절치 않고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종합특검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이 취재해온 봉지욱 기자가 보시기에 이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대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으로 일할 때 네. 했던 행위들을 이제 살펴봐야겠는데 노상원 수첩을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조악하다,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너무 네. 쉽게 발견됐다, 너무 쉽게 압수됐다 이렇게 하면서 증거 능력 무시했는데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 안종범 수첩 경제수석 안종범 수첩이 네, 네. 같은 경우에는 100%는 아닌데 일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와 직접 이야기하면서 적은 것들은 증거로 인정이 되고 그렇죠. 안종범이 외부의 무슨 기업인이나 예. 다른 사람의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들은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노상원 수첩에도 네.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도 있겠죠. 근데 김용현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적은 내용들은 네. 증거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롯데리아 회동을 할 때 대령들을 하고 이야기할 때 그 회동을 할 때 그 당일에 뭐 아니면 네. 전날에 예. 회의 내용을 적은 것들은 증거 능력을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노상원 정보사령관 밑에 있을 때 속초 HID 부대장을 했던 박민우 전 정보사 준장 네, 네. 이분이 지금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그제 예.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예.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저는 그걸 못 봤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 기사가 안 나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간다고 하는데 어디랑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랑 예, 오혁진 기자가 계속 정보사 취재를 했고 근데 이제 노상원 수첩에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노상원의 증거 그 노상원 찾기 자기의 망상이나 이런 네. 뭐 낙서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했던 일들을 예. 인터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것 그 중에 하나는 2017년에 2017년경에 2016년경이구나. 2016년경에 박근혜 정권 때 정보사가 네. 그러니까 이 박민우 준장이 HID 속초 부대장을 할 때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예. 공작을 지시했고 대북 공작을 지시했고 그 대북 공작이 실행을 했대요. 네. 실행이 됐대요. 예. 실행이 됐는데 그 공작을 실행하고 돌아오는 HID 의원들에게 폭탄 조끼를 입혀서 폭사시켜. 이건 본인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언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 내용의 어떤 내용의 대북 공작을 했길래 요원까지 죽여야 했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그냥 제가 이제 요거는 박 준장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확인한 건데 그 네. 계획 이제 공작은 공작명이 있잖아요. 예. 평산 계획이라고 있어요. 평산 계획. 평산 계획. 네, 평산 계획이라고 있었는데 이 평산 계획에 평산마을하고 상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예. 평산 계획이 실체에 대해서 예. 특검에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상원은 실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실행할 때도 김용현이랑 김용현은 정보본부장도 아니고 국방부 작전본부장인데 네. 정보사령관이 정보본부장을 패싱하고 작전본부장 김용현과 이 공작을 계획하고 실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 법정에서도 당연히 노상원의 이게 무슨 망상이나 추측이나 네. 낙선한 게 아니다라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 어. 그런 내용이 아마 필요할 것 같고 예. 이 박민도 전 준장이 지금 저녁 예. 절차에 있나 보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이분이 뭐 특검의 수사에 자기가 적극 협조하겠다. 아하. 왜냐하면 1차 특검에서 네. 정보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본인이 이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그렇군요. 상태입니다. 예. 그 지규현 판사가 장소 노상원 수첩 발견 장소가 자택이어서 이게 대단히 허술하게 관리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민우 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냈다면서요. 화를 낸 건 아니고 예. 야 이거는 그냥 정보사의 예. 평소에 이제 공작 중에 하나다. 어. 증거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예. 그냥 뭐 제가 끼적인 메모장 낙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네. 그러니까 이 수첩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기 왜냐하면 이건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무기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김영현이나 윤석열을 향한 무기잖아요. 그쵸. 이걸 없앨 수는 없는데 증거는 네. 증거라고 해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휴면- 이걸로 같이 했잖아 이렇게. 대북 공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네. 뭐 공작의 교육 과정에서 나오기도 한다는데 그건 아마 박민주 준장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군요. 언론에 나오면 예, 네. 인터뷰가 기대됩니다. 의원님 여기서 잠깐 설명을. 조금 정정할 게 하나 예, 있는데요. 예. 그 박민우 전 준장이 지난번에 청문회 때 내란 청문회 때 나와서 증언을 했던 것이 예. 이제 노상원의 실체를 정확히 증언을 했습니다. 노상원이 정보사령관 할 때 본인이 HID 부대장을 했고 네. HID 부대의 비밀 작전 임무를 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아마 북한에 가서 무슨 임무를 하고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실패를 한다든가 또 복귀했을 때 감추어야 될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방탄복을 입고 가잖아요. 예, 예. 방탄에다가 방탄복 그 방탄판을 빼고 거기다가 폭파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본인들은 방탄복인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원격으로 이제 이거를 자폭을 시켜서 조종해서 그 사람들의 임무를 막으려고 네. 그런 계획을 했고 실제 방탄 조끼 같은 거를 준비하고 해서 그때 엄청나게 네. 이 분노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하를 임무를 하고 오는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렇게 네. 할 수 있느냐 하고 해서 그 당시 대단히 분노했고 그런 실체를 증언을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그 작전은 실행은 안 됐다고. 실행이 됐으면은 많이 폭파되고 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그래서 그때도 청문회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네. 본인이 이걸 증언을 한 거예요. 노상원이라는 인간이 이런 인간이다. 아하, 그쵸. 거기 나오는 거 뭐 많은 사람을 수거하고 뭐 그렇죠. 수장시키고 나오잖아요. 네네네. 우리 상상을 못 하잖아요. 못하는 일이죠. 우리 정상적인 사고로 그게 예. 불가능한데 노상원은 정보사령관 할 때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아니, 그 제가 자기 그때 뭐- 의원님한테 네. 수거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군사 용어다라고 또 보수 패널이 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의원님께 네. 네. 군대에서 그런 수거라는 거 안 써줘. 그러니까 의원님이 무슨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수거해 수거는 쓰레기 할 때나 쓰레기 수거장하죠. 무슨 사람한테 수거라는 표현을 쓰냐. 네, 그래서 예. 그 증언들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박민우 준장은 노상원 수첩 이런 것들은 실제라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이다. 실제고 이거 군 시스템을 알면 실제요. 네. 항상 요 소규모 메모장을 갖고 다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상급자가 부르면 막 적어요. 어. 자세히 적을 그 정사할 수가 없어. 예. 그리고 그 정도면은 예. 아주 고위급 어. 윤석열 정도가 예. 하고 얘기할 때 정도 적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더 확실한 증거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인사를 적어놨어요. 네. 여인영은 뭐 노인영, 소형기 그다음 적은 사람들이 몇 개월 후에 그대로 인사에 방첩사령관 가고 지작사령관 가고 다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마치 일부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증거가 그 증거 자료로서 직위원 재판부는 신뢰가 없다 하면서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노상원의 입을 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2차 특검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 수첩을 누구랑 모의해서 작성을 한 거며 그러니까요.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사실상 내란의 기획을 하게 된 건지. 네. 그 재판에 나오는 태도 대단히 불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서도 그 역행사 계획이 나와요. 저는 저를 염두에 두고 했다고 보는데 몇 번 주장했는데 사람들이 네. 잘 안 믿었는데 지금 역으로 보면은 김병주 블랙리스트가 나왔잖아요. 네. 본인들이 친위 구태타를 했어. 네. 성공을 할 경우 예. 성공을 못했으니 다행인데 성공을 했을 경우 장기화를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김병주가 거기 보면 역행사 그러니까 친위 구태타를 다시 아. 군이 일어나서 제압을 하는 거를 아. 역행사라고 해요. 역행사. 역으로 행사는 구태타니까 아, 행사는 역행사 대비를 해야 된다. 예, 예. 역행사 거기 보면 30사단하고 9사단이 나와요. 아마 다시 동원 본인들을 역으로 예. 제압을 할 수 할 수 있는 있는 부대가 30사단하고 9사단이다. 구사단이다. 왜 30사단이냐? 예. 제가 30사단장 출신이에요. 오. 그래서 저는 딱 보는 순간 아. 이놈들이 저가 그런 걸 우려한 거죠. 근데 저는 거기 안 가고
특전사 수방사 가서 항복을 받아내므로서 종결됐지 그랬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으면은 예. 아마 김병주가 분명히 자기가 사단장 했던 그게 또 고향이니까 가깝잖아요. 예, 예. 거기와 연계해서 다시 역행사. 역으로 구테타를 일으켜서 윤석열을 제압을 하려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대비해야 된다고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데 아. 직위원 재판부에서 이 군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예. 증거제로 아주 예. 그렇잖아요. 근데 직위원 네. 판사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증거 채택을 안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김병주 의원님이랄지 군 관계자들 불러다 증인 신문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과정을 안 했다는 것은 그냥 예. 무시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게 좀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좀 의심이 들면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네, 좀 얘기를 신문을 들어봐야 하면 되는 되는 거죠. 건데 증거 능력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과정을 안 한 거죠. 그리고 거기 그 역행사 계획 보니까 강호필이라고 또 써 있던데. 네. 강호필. 강호필이 지상작전 사령관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강호필이가 예. 막으라는 예. 거죠. 예. 근데 강호필 사령관 그러니까 특검 진술 중에 이제 잘 안 알려진 게 있는데 12월 4일 1시에 이제 1시경에 12월 4일? 예. 응. 그러니까 4일이죠. 예. 그러니까 새벽 1시경에 국회에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 의결되고 해제됐어요. 나서 예. 예. 김용현과 노상원이 막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직후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2차 계엄이었거든요. 2차 계엄. 예. 예. 2차 계엄에서 김용현과 노상원이 강호필 사령관한테 연락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강호필이 전화를 안 받았대요. 예. 뻔히 2차 진짜 군 투입 예. 일단 707이랑 예. 특전사는 돌아가고 예. 다른 대체군을 투입하는데 어디를 지금 빼올 수 있느냐 예. 연락이 안 되니까 예. 강호필 사령관의 작전 참모한테 연락을 해서 작전 참모가 대면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강호필 사령관이 네. 그걸 자기가 실행하지 않았다. 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예. 직위원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패한 내란이기 때문에 감형에 사유가 된다. 그거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언제 끝낼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네. 윤석열 측의 주장 그대로 몇 시간 했으니까 그냥 경고성 계엄에 이런 취지를 받아들여 준 그렇죠. 건데 그게 아니고 네. 2차 3차 계엄을 하려고 했다라는 네. 명백한 지적 사령관의 진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근데 강호필 윤석열 사람들 증인 총수- 신문 안 했을걸요? 어. 그거 한번 따져봐야 될 건데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 2차 특검에서도 예.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2차 특검이 새로 진짜 꼼꼼하게 한 땀 한 땀 잘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수사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것도 저는 핵심은 노상원 수첩이다.